네, 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또 환율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실 기자님, 어제 환율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 재정 절벽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원 20전 내린 1,08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의회 양측이 재정 절벽과 관련한 회동을 가진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합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금요일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 약세의 영향으로 5원 50전이나 오르면서 마감한 데 따른 반작용도 환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님은 최근 환율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국내에서 환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대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 구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환율의 하락을 제한하고 있는 것만큼 아무래도 단기적인 방향성은 대외적인 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그 미국의 재정 절벽을 앞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 그리스의 구제금 지원 등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 과정 이 두 가지 축이 달러원 환율에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한 가지 요인을 더 덧붙이자면은 최근에 1,350원을 하회한 엔원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엔화가 약세가 더 가속화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엔원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이끌면서 달러원 환율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요. 9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이 원화 절상이 본격화됐다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움직임을 보면요.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실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090원대로 올라가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재정 절벽 이슈와 중동의 정치적 불안 등 대외 변수가 부각되고 있고요. 그동안 환율 하락을 주도해왔던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세가 주춤하면서입니다. 지난주 흐름을 살펴보면요. 지난주 5거래일 중 4거래일이 상승해 전주말과 비교해 4원 60전 올랐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 절벽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090원대로 올라선 겁니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위험 자산인 원화를 팔고 글로벌 안전 자산인 달러를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상승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의 회동이 건설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양당이 재정 절벽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어려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꾸준히 강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원화보다는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일 거라는 겁니다. 원달러뿐 아니라 원엔 움직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차기 총리로 유력한 일본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집권 이후에 무제한 금융 완화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후 원엔 환율이 하락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 매수세가 더욱 강해지는 만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내년에는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도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박재원 장관 주재로 제3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환율 수출입 전망을 분석한 산업연구원의 최근 수출입 동향 점검 및 대응 보고서가 발표됐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도 원화 환율은 계속 떨어질 전망입니다. 산업연구원은 내년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국내 펀더멘탈 그리고 선진국의 통화 완화 정책 지속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환율 하락이 내년도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경제의 회복과 수출 단가의 하락세 진정 그리고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님은 향후 환율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화의 상대적 강세 국면은 당분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이런 아시아의 안정적인 경제 펀더멘탈에다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원화 및 원화 자산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 하락세가 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기본적인 원화 강세 국면 속에 단기적으로는 1,080원에서 1,095원 정도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 밴드를 1,080원에서 1,095원 사이를 예상을 하셨군요. 네. 이렇다는 것은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향후 전망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환율이 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국내외 경제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상승 요인부터 보도록 하죠. 네, 일단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최근 몇 달간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던 건 역시 미국 등 선진국 경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후 재정 절벽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공화당과 협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연일 맹폭을 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자위권 발동이라고 옹호해 쉽게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대정 절벽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여기에다 중동발 리스크까지 상승 요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락 요인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과 높아진 대외 신인도를 고려하면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주 환율의 반등에는 외환 당국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평소 환율에 대해서는 신중한 발언을 했던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초 외환시장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원화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내년 한국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기초 체력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은 계속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입니다. 재정 절벽 그리고 유럽 이슈, 이탈리아 경제 악화 등으로 환율이 등락할 수는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은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많은 이슈들이 전망을 엇갈리게 하고 있는데요. 삼성선물 전미영 팀장님께서는 환율에 가장 영향을 줄 만한 이슈로 어떤 것들 꼽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대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 구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환율의 하락을 제한하고 있는 것만큼 아무래도 단기적인 방향성은 대외적인 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그 미국의 재정 절벽을 앞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 그리스의 구제금 지원 등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 과정 이 두 가지 축이 달러원 환율에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한 가지 요인을 더 덧붙이자면은 최근에 1,350원을 하회한 엔원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엔화가 약세가 더 가속화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엔원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이끌면서 달러원 환율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해결 과정 쪽에다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하락세가 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좀 굉장히 힘들었었죠. 네,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로 하락하며 우리나라 수출 업종 상당수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지노선까지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출을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인데요. 반대로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해도 문제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요. 여행이나 항공산업들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환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유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할 텐데요.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환율이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환율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양자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외환시장 여건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환율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에 대한 압력이 여전히 더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원화의 강세에 의한 수출 경쟁력이란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저평가 수준 이런 것 등을 고려를 할 때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절대적으로 환율이 그렇게 낮지는 많이 떨어졌다고는 보진 않습니다만 N1 환율이나 유로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는 만큼 특히 일본 기업과의 수출 경쟁력, N1 환율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환율 하락은 수출 경쟁력, 또 상승은 물가 부담이 또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문제든 그렇듯 이 적정선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개입이 있을 것도 시장에선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평소 환율에 대해서는 신중한 발언을 해왔던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초 외환시장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쏟아냈는데요. 박 장관은 최근 환율의 변화 속도가 가팔라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은 시장의 펀더멘탈이 결정하는 거라며 한국은행은 환율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이 극심하게 커지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세 조정하는 노력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당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당국의 개입 필요성이 있는지 정미영 팀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금융위기 이후에 당국의 외환시장에 대한 스탠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접 시장 개입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환율의 하락 속도나 상승 속도를 이렇게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정도의 소위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흐름은 꾸준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직접 시장 개입보다는 어떤 외환 규제 등을 통해서 급격한 외화 유동성 유출을 막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외환 공동검사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향후 추가적인 외환 규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접 시장 개입을 피하고 이렇게 스무딩에 집중하는 그런 방향성도 맞고 그동안 이제 외환 규제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유로존 위기에도 매우 안정적인 여건을 보이는데 기여한 바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외환 규제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좀 초점이 맞춰질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을 거스르는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은 낮다고 보셨습니다. 오늘 살펴보셨다시피 환율이 그동안 하락세를 지속해오다 지난주 상승했는데요. 당분간은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이 같은 환율 움직임이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켓 인터뷰에서는요, 최근 환율의 움직임과 또 앞으로 향후 방향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님 그리고 김혜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3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 매매